임업정책 자금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을 위한 알찬 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2025년 임업정책 자금 소개를 맡은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임업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사업을 준비 중이신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부족하시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문 임업인 기반 조성과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이 두 가지 정책 자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릴 텐데요. 임업 분야에서 창업이나 정착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은 귀산촌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로 가득가득 채워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문 임업인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 먼저 안내 드릴게요. 이 사업은 전문 임업인의 산림 경영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을 통해 규모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상자는 독림가, 임업 후계자, 그리고 임업 분야 신지식 농업인이며 개인 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법인은 법인 독림가나 임업 분야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 자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 임업인으로 선발된 이후 산림교육원을 포함하여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임업 관련 교육을 사업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잠깐! 이런 분들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최근 3년간 같은 목적의 사업으로 5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으셨거나 사업 대상자 외에 법인 사업자, 그리고 다른 임업정책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병역 의무 미이행자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재학생이나 휴학생 등은 제외됩니다. 그럼 이제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기수 사업이나 임도시설,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연 1%의 금리로 20년 거치 후 15년 상환이며 단기 산림소득 지원 사업은 연 2%의 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비의 전액이 지원되며 당해 연도에 사업자당 최대 3억 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 바로 대출 시기인데요. 운영자금은 사전융자, 시설자금은 사후융자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특히 임야 매입 자금으로 임야를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임야에 대한 소유권도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나 공동지분은 허용되지 않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지원받은 대출자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장기수 사업입니다. 장기수나 속성수의 조림, 숲 가꾸기, 목재 수확을 위한 자금뿐 아니라 임야 매입 자금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취득세와 등록세, 등기 수수료 같은 간접 비용은 제외됩니다. 여기에 더해 임업 컨설팅이나 교육 비용도 일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총 대출 금액의 1%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임도시설 사업으로 산림을 드나들기 위한 임도를 새로 만들거나 보수하는 데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립휴양시설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전문 임업인 기반 조성 사업과 사립휴양시설 조성 사업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사립휴양시설 조성의 사용 용도 및 사립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임야 매입도 가능합니다. 사립휴양시설별 세부 지원 자격 및 요건도 살펴볼까요? 먼저 수목원과 정원,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수목장림, 그리고 치유의 숲,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센터와 숲경영 체험림의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단기 산림 소득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사업은 종자와 종묘, 임산물의 생산 및 재배를 위한 시설과 장비, 비료 등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재배, 유통, 가공,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물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데요. 차량의 경우 사업 계획과 관련해 사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 대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유실수나 조경수 묘목 구입비, 생산자금 및 임야 매입비, 그리고 임차 보증금 등도 포함되며 임업 컨설팅의 경우 자부담으로 지급한 컨설팅 및 교육 관련 비용이 총 대출 금액의 1%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사업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럼 이번엔 전문 임업인 기반 조성 사업의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집행지침을 전달하면 본격적인 신청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첫 단계는 사업 대상자가 관할 산림조합을 방문해 금융상담을 받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전 신용 및 담보 조회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함께 확인하게 되죠. 그런 다음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산림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분들은 신용 및 담보 조회를 거쳐 실제 대출이 실행되고요. 자금을 받으신 후에는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 산림조합이 사후관리까지 함께 진행하며 사업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꾸준히 확인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 임업인 기반 조성 자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해당 지역의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 꼼꼼히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죠? 접수처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관할 지역의 산림조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확인해 주세요. 접수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가까운 산림조합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 바로 사후관리입니다.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인데요. 먼저 임야 매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임야의 지상권을 설정해야 하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대출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재 생산 외의 임업경영 활동, 예를 들어 굴취, 수액 채취, 그리고 유실수와 조경수 재배 등 전정을 하는 경우 지원받은 융자금 전액이 회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기수 사업이나 사립휴양시설 조성 사업을 위해 임야 매입 자금으로 구입한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년 이내에 산림 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그 인가서를 해당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하고요. 단기 산림소득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임야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에게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융자금 전액이 회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전문 임업인 자격이 박탈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구입한 임야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에도 현장 확인 후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사업은 귀산촌인이 산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신청 가능한지 사업 대상자를 살펴볼까요? 사업 대상자는 산촌으로 이주하여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앞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이며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의 종류는
창업자금과 정착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주소지 이전, 즉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는데 저 이제 곧 이사할 예정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70세 이하인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반면 정착자금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옮겨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자격 요건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우선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주기한은 신청일 기준 산촌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단독 세대든 가족이 함께하든 세대주로서 산촌에 실제 거주 중이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실 분이라면 대출 후 2개월 안에 꼭 주소지를 옮기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은 거주기간입니다. 산촌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은 산촌 외 지역에서 살았던 이력이 있어야 하고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 대상자 본인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5년 이내에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거나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총 60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잠깐!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먼저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정책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거나 관련 행정처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도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신청 전년도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귀농, 귀어자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만큼 대출 한도에서 차감되며 과거에 귀산촌임 자금 사업에 선정된 후 자진 포기한 경우에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지원은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원 대상 및 형태를 살펴볼게요. 지원 대상은 창업자금과 정착자금으로 나뉘는데요. 대출 시기는 사전 또는 사후융자로 진행됩니다.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에서 이전에 받았던 창업자금 대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자금은 지원 한도 금액인 7,500만 원에서 이전에 받았던 대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 및 신축의 경우 세대당 1회, 증개축은 세대당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소유권 등기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산물의 생산, 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의 창업을 위해서는 생산, 재배, 이용, 가공, 유통, 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임야 매입이나 임차 보증금, 재료 구입비, 기계 및 장비 구입비, 생산 체험장 설치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이나 컨설팅 비용도 일부 포함되는데요. 총 대출 금액의 1% 이내만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지원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임야의 매입 또는 임차자금 지원의 경우 가족 간 거래는 불가하고 반드시 1인 단독 소유여야 하며 임야만 따로 구입하려는 경우 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자금은 기존 주택 구입이나 신축, 노후주택의 증개축과 리모델링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구입 및 건축 시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국산 목조주택 신축자금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총 목재 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 목재로 사용하고 건축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국산 목조 주택 신축 시 유의사항도 확인해 주세요.
선발 절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산림청에서 집행지침이 시행되면 산림조합 중앙회를 통해 전국 산림조합에 안내가 됩니다. 그 다음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산림조합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금융상담과 사전신용담보조회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단계는 사업신청서 제출입니다. 준비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 서류를 지역 산림조합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다시 한번 신용과 담보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대출이 실행되고요. 자금이 지원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조합에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는 주소지 관할 산림조합에서 접수가 가능하지만 인접 시군이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라면 조합장 판단에 따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먼저 임야 매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임야의 지상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야를 구입하셨다면 1년 이내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제출하셔야 하고 창업자금을 받은 경우엔 농업경영체 등록도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산림조합은 이렇게 대출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상환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만약 자금을 받고도 사업을 하지 않거나 신청 목적과 다르게 임야나 주택을 활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엔 현장 확인 후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한 전문 임업인 기반 조성 사업과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안내 도움이 되셨나요? 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혹은 귀산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됐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관할 산림조합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 역시 여러분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하겠습니다.